네, 도하의 기적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12년 만에 16강 진출을 이룬 우리 축구대표팀은 8강 티켓을 놓고 오는 화요일 새벽 피파 랭킹 1위 브라질과 격돌합니다. 김대길 축구 해설위원과 경기 평가와 향후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새벽에 강호 포르투갈의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면서 조 2위로 16강에 열차를 탔습니다. 그렇습니다. 일각에선 한국 축구가 정말 넓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경기에 대해서.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좀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이 지금 이제 조별 토너먼트를 통과해서 지금 이제 세계 축구의 강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이제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한다면요. 지금 아시아 축구의 도약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 2014년도 브라질 월드컵에는 이제 4개국이 출전했었습니다만 단 한 개 팀도 1승도 못하고 다 예선 탈락을 했던 경험이 예.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언론 보도 입장에서는 이거 아시아에게 너무 이 티켓을 많이 주는 거 아니냐. 1승도 못하고 다 떨어지는데 네. 이런 이제 어떤 수모도 겪기도 했었고 또 지난 201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세네갈과 페어플레이로 인해서 올라간 것 외에는 이제 아시아가 세계의 어떤 축구 강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틀려졌어요. 예. 우리를 비롯해서 일본, 호주가 올라감으로써 아시아 축구가 그동안 축구 변방이라고 여겨졌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유럽이나 남미가 양분했었던 축구의 어떤 그 세계에 같이 뛰어들면서 이제는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번 월드컵이 됐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경기 초반에 좀 이른 시간에 실점을 하면서 오늘 경기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김영권 선수의 동점골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에 황희찬 선수의 역전골까지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오늘 경기 중에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다면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 하고요. 네네. 그 하나는 이제 이강인 선수의 이 코너킥 장면에서 얻어냈던 김연경 선수의 득점. 예.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제 손흥민 선수의 약 80m 정도의 질주를 통해서 상대 수비를 본인한테 다 끌어들이고 황희찬 선수에게 패스 득점. 네. 이것은 뭐냐면 이번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장 강하게 써야 될 무기가 두 개가 다 나왔어요. 정지된 예. 장면, 카운터 어택.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제 얼마나 추웠습니까? 근데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응원하신 팬들, 국민들, 이 연합 우리 뉴스를 통해서 화면을 제가 봤습니다만 예.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가장 감동적이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말 같이 울었는데 또 매 월드컵 때마다 우는 선수가 한 명 있죠. 이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손흥민 선수의 투혼도 참 빛나고 있는데 기쁨의 눈물을 계속 흘리는데 이 또 오늘 경기는 호날두와의 맞대결에서 또 의미가 컸습니다. 사실 여러 외신 매체의 평가에서 손흥민 선수를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할 정도로 높은 평점을 줬고 호날두 선수는 상당히 낮은 평점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배번이 같은 7번이었고 해서 또 그것도 관심이었고 또 호날두 선수 하면 우리 팬들에게 이렇게 또 국민들께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갖습니다만 글쎄요. 호날두 선수가 지금 이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긴 해야 될 텐데 어느 팀에서 데려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벼랑 끝에 서 있었던 우리로서는 너무나 절실했고요. 예. 일단 이제 16강 진출이 확정돼 있었던 이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다소 좀 여유가 있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경기 내용, 어떤 집중력, 정신력 모든 걸 봤을 때는 역시 완승이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사실 두 경기 치르는 동안에 마음고생이 좀 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다운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역시 이 아나골절이나 부상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정말 투혼을 발휘해서 선발 출장하고 계속 경기를 임했고 결과적으로는 포르투갈전에서 본인의 진가를 보이는 80m 질주 본능을 보여주는 그러면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국민들께서도 다 그러실 겁니다. 완승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네. 호날두 선수와는 다르게 이번 월드컵이 끝나면 우리 선수들은 참 바빠질 것 같습니다. 여러 클럽팀에서 오퍼가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죠. 또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이강인 선수입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를 벤투 감독이 평소에 잘 기용을 하지 않다가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동점골 상황도 이강인 선수의 코너킥 장면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선수. 또 호날두 선수가 좀 도와줬죠.
그렇죠. 등으로 어시스트를 해줬죠. 근데 이강인 선수의 왼발 킥 자체는요 워낙 날카롭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수들이 똑같은 킥을 하는데 이 득점 확률이 높은 킥을 하는 선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선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너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전 위험 지역으로 도달하는 이 시간 속도가 1초에서 한 1.5초 정도 되는데 제가 조금 더 아쉬운 것은 그거예요.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대표팀에 빨리 합류해서 이강인 선수의 이 크로스의 질 회전량을 우리 선수들이 조금 더 알았더라면 훨씬 더 좋은 어떤 정지된 장면에서의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강인 선수의 왼발 킥 자체가요. 속도가 붙여서 와서 시속 100km가 넘어가는 시속 출발할 때는 100km가 넘죠. 그때는 이제 회전을 먹질 않거든요. 그런데 끝에 지점에 와서 시속이 떨어지면서 이제 볼에 회전을 먹게 되는데 그 휘어가는 각도가 눈에 자주 익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강인 선수의 킥은 정지된 장면에서 앞으로 브라질도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우리에게는 가장 또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뭐 어제 실전 경기에서도 선수들이 이강인 선수의 킥을 경험을 한 만큼 또 다음 경기에서는 더 눈에 잘 익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 골든보이 이강인 선수가 징검다리를 놓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경기에 브라질전에도 혹시 선발 출전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선발 출정이죠. 무조건 확정입니까? 선발 출장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지난 9월 A매치 기간에 이제 호출을 했습니다만 단 1분도 뛰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팬들께서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건가 했습니다만 월드컵 본선 무대에 들어오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강인 선수를 교체 출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워낙 퍼포먼스가 좋았고 상대의 위협을 줬고 또 벤투 감독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축구 스타일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로 하여금 이제 지난 포르투갈전에는 선발 출장.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조규성, 황희찬으로 이어지는 이런 공격 라인업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높습니다. 봐주셨는데 자 이제 우리의 상대죠. 정말 최강 팀입니다. 네. 이 브라질이 뭐 1.5군을 투입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룬한테 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월드컵 사실 최다 우승팀이잖아요, 브라질은. 그렇죠. 뭐 5번 우승했고 네. 뭐 나오기만 하면 뭐 8강 이상 가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 너무 만나고 싶지 않은 그렇죠. 팀들일 텐데 1순위일 텐데 어쨌든 만나게 됐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공략해야 할까요? 약점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브라질 이 월드컵 본선 무대에 와서 쭉 세 경기를 살펴보니까요. 일단 세르비아 자체가 슈팅 3개를 때렸고요. 스위스도 유럽에서 강호로 치는 팀인데도 슈팅 단 1개를 못 때렸어요. 또 카메룬은 이제 역시 방금 말씀하셨던 대략 이제 1.5군 정도가 출장이 되어서 했는데 한 5개 정도 슈팅을 때렸어요. 그렇다면 평균치를 본다면 우리도 브라질을 만나서 슈팅을 3개에서 5개 정도로 때릴 수 있다는 이제 이런 수치가 예측이 가능한데 그것은 뭐냐면 브라질이요 수비 라인부터 미들 공격까지 어느 한 곳 빈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의 치치 감독 자체가 2016년부터 감독직을 수행하면서 상당히 긴 시간 한 6년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팀 조직력이 상당히 완성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브라질이 예전에는 개개인 능력은 좋은데 하나로 묶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자꾸 노출시켰었는데 이제는 그게 보이질 않아요. 팀적으로도 상당히 완성됐다. 완성도가 높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제 네이마르 선수가 조별 예선에서 부상해서 안 나왔습니다만 분명 우리와의 경기 때는 이제 회복돼서 나올 거거든요. 최강의 공격 라인이죠. 뭐 히살리송송도 있고 뭐 비니시우스 선수랄지 하피냐 뭐 이런 3명의 공격 라인만 이름만 들어도 정말 너무 무서운데. 이게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축구라는 것은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이 이번 이 조별 예선에서 변수가 있을 거고 또 경우의 수가 있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10% 미만이라고 다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뚫어냈어요. 근데 브라질전을 지금 예측하기로는 대체적으로 한 20%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어요. 20%라면 한 10경기 하면 2경기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딱 걸려서 그러니까 주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상대의 막강한 공격 화력의 이 슈팅 숫자를 얼마만큼 위기 관리를 하고 단단한 수비를 구축해서 잘 버텨내고 정 안 되면 연장전 승부 차이까지 끌고 간다는 그런 로드맵을 짜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브라질전에 승산이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네. 사실 일본이 만약에 크로아티아를 꺾고 올라온다면 네. 저희가 또 브라질을 그 20% 확률 뚫어낸다면 네. 8강에서 한일전이 성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대박이죠. 네, 너무 행복한 상상인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네. 네, 정말 뭐 월드컵 역사상 이제 그렇게 짜여지기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예.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이제 일본한테는 조금 우리보다는 수월해요. 이제 크로아티아 자체가 예선을 2위로 뚫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전력적으로 본다면 뭐 모드리치 선수도 있고 페시치 선수도 있긴 합니다만 예. 이제 대체적으로 세대 교체를 하는데 약간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월드컵의 준우승에 대한 전력을 갖고 있질 않아요. 예. 그래서 일본이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우리보다 확률이 훨씬 높다. 8강 갈 가능성이요. 예. 그러면 우리만 이겨낸다면 진짜 월드컵 무대에서 최초의 한일전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야말로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대박이겠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대박일 그래서 것 우리가 또 같은데. 이겨서 4강 가는. 가야죠. 그렇죠. 뭐 이런 수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2002 4강 신화를 다시 한번 재현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뛰지 못한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종아리 부상이 있었던 김민재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하지 못했고 결국 경기에 뛰지 못했는데 만약에 브라질전에 김민재 선수가 못 나온다면 물론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누가 들어가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제 역할을 해주겠지만 못 뛴다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수비 라인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김민재 선수가 이제 종아리 부상, 그러니까 골절이 아니기 때문에요. 충분히 브라질전에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회복돼서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의외로 공경원 선수가 너무 잘해줬습니다. 김영권 선수하고 호흡도 잘 맞췄고 뭐 포르투갈전 경기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했습니다만 네네. 일단 한 골로 막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민재 선수가 도저히 뭐 힘들다면 공경원 선수와 김영권 선수의 중앙 수비 라인 뭐 이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분명히 김민재 선수 나올 겁니다. 분명히 네. 나옵니다. 네. 최강의 전력으로 사실 저희도 상대를 하는 게 참 중요해 보이는데 네. 이 마지막으로 그러면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이 브라질전을 봤을 때 한 가지를 또 주목해서 본다면 예, 일단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제 볼 점유율은 일단 브라질에게 넘겨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브라질이 지금 남미 지역에선 이번 조별 예선을 통해서 모든 팀들을 상대로 해서 볼 점유율을 다 높게 가져갔어요. 네.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슈팅 숫자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때려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김승규 골키퍼가 상당히 좀 선방을 좀 많이 해줘야 되고 위기를 잘 넘겨야 되고 예. 우리가 할 것은요. 이번 포르투갈전에 나왔던 정지된 장면의 이강인 선수의 프리킥에 의한 득점. 그다음에 이 손흥민 선수와 이 황희찬 선수의 카운터 어택. 네. 이것만 두 방만 나와준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브라질에게 약점을 찾아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축구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김대길 축구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